입문에도 손소독제 있어야 하나요? 실제 소독 방법이 달라서 감점됐어요. 소독 증명서가 있는데 감점됐어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방금 앞에 나온 내용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실제 평가에서 감점받은 사례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감점되는 지표 주야간보 15번 감염관리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평가 컨설팅할 때 강조하는 한 가지, 평가 매뉴얼을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 생각하며 읽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뉴얼을 읽으실 때 가볍게 빠르게 읽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평가는 매뉴얼에 따라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가 주간보 15번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한번 윗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르신이랑 직원을 위해서 감염관리 활동이라는 것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바로 아래 평가 방향을 보실게요.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관리 활동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주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 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음. 저는 이 주 출입구 손 소독제 비치 이 세 개를 이제 포인트로 잡을게요. 그 밑에 확인사항 마저 읽어보면 주 출입구 손 소독제 또는 출입구에 있는 세면대로 대체하는 경우 손 세정제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출입구 옆에 세면대가 있다면 거기에 비누나 액체로 된 손 세정제가 있으면 손 소독제가 없어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현장입니다. 평가관이 평가한 날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밑에 확인 방법을 보실게요. 주 출입구는 평소 사람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며 한 곳만을 의미하지 않음. 이게 좀 중요하죠. 이 주 출입구라는 말을 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메인 출입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꼭 한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두 군데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출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손 소독제 등의 위생용품은 유통기한 만료,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준 1번을 읽어봤으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제가 가상의 주간보를 한번 도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주간보의 주 출입구는 어디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주 출입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장이랑 게시판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 내리셔서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오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 출입구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손 소독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손 소독제를 비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러면은 감점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여기 주 출입구는 찾았죠? 근데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후문이란 게 있어요. 후문 도면에 밖으로 나가는 계단실이 있나 봐요. 여기도 주 출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손 소독제를 비치하셔야 되시고 메인 주 출입구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뒷문이나 이제 외부로 나가는 계단이 있는 센터들이 이곳에 후문에다가 이제 손 소독제 비치를 안 해서 감점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후문은 저희가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데 꼭
손 소독제 비치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까 확인 방법이 뭐였죠? 현장이었죠. 평가관이 그날 하루에 직접 눈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날 하루에 평가관이 이 후문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 후문을 쓰는 걸 봤다. 그럼 평가관은 이거를 주 출입구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관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관의 입장에서는 여기 후문도 주 출입구로 보기 때문에 손 소독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죠? 유효 기간을 괜찮은지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손 소독제가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우리 센터의 손 소독제가 유효 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펌프형을 많이 쓰시잖아요. 사용하기 편하시니까. 근데 간혹 이 펌프가 이렇게 여기가 댕강 잘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떨어뜨리면서 여기 이런 펌프 하는 부분이 이제 부러지신 것 같은데 아까 또 훼손되면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혹시나 뭐 부러져 있거나 펌프가 고장났다 하는 경우는 바로 즉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함. 여기서 포인트는 간호 비품 소독을 이제 청결하게 관리함이겠죠. 그래서 필수사항이 나오네요. 필수사항은 이제 별표 치시고요. 보니까 일자, 비품명, 소독 방법, 소독자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래 뭐라고 또 적혀 있네요. 소독 멸균을 유효하는 간호 비품을 사용한 후 반드시 소독 멸균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횟수가 뭐 월에 한 번 이게 아니고 간호 비품을 사용한 후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매일매일 사용을 한다 하면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고 뭐 간헐적으로 쓴다 하면은 그때 간헐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기관이 간호비품을 사용을 거의 안 한다라고 해도 이 지표의 취지가 감염병 예방이잖아요. 그래도 정기적으로는 기관에서 좀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는 기록과 현장이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서류도 보고 현장에서 직접 뭐 비품을 보겠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 방법을 볼게요. 2번에 보시면은 간호 비품의 소독 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함. 그러니까 소독 여부는 뭐 서류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관리 상태는 직접 현장에서 비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독자는 해당 급여 직원. 여기서 말하는 해당 급여 직원은 이제 주간보호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은 간호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죠. 간호 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 비품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열거되어 있어요.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되어 있고 소독 방법으로는 뭐 증기 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등 뭐 살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유통기한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국회어의 이제 간호비품 소독 점검 대장인데 법정 서식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지금 2월 달 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소독 장소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간호사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간호사실 그리고 소독 방법은 보통 끓는 물 소독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탕이죠. 끓는 물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간호 비품을 봤더니 핀셋도 있고 가위도 있고요. 가위도 있고 소독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일회용품으로는 면봉,
뭐 위생솜 이렇게 있다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수량은 실제 있는 걸 작성하면 되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뭐 2월 1일 날 썼고 뭐 2월 5일 날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쓴 날 하면 됩니다. 했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돼주시고 다 소독을 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뭐 2025년 뭐 2월 1일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을 적어주시고 여러 개일 때는 제일 짧은 거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2024년 12월 28일까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관리가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때마다 적어주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 예, 위생관리 차원에서. 또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기관은 일회용품만 쓰는데 꼭 간호비품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소독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면봉, 뭐 위생솜, 뭐 아니면 뭐 드레싱 키트, 일회용 드레싱 키트의 유효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많이 감점되는 사례가 분명 일회용품만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핀셋이 발견된다거나 가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지표를 준비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 기관에 간호비품이 없는지 한번 싹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알고 봤더니 뭐 약품 상자 구석에 뭐 핀셋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기 때문에 일회용품만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핀셋이나 가위, 뭐 다른 비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보실게요.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분리함.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폐기물을 분리하는지겠죠. 평가 방법에는 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폐기물을 어떻게 분리해야 한다는 건지 이제 밑에 나와 있겠죠? 그 확인 방법 3번에 보시면은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덮개가 있는 보관압에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확인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사용한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덮개입니다. 덮개. 이 3번이 되게 어렵지 않은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 덮개가 없어서 감점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폐기물 보관함을 팔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사이즈는 굳이 큰 거 안 하셔도 되시니까 10,000원 내외로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 덮개가 있는 의료용 폐기물 보관함을 구입하셔서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호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 잘 하세요. 근데 이 폐기물 보관함을 막 임의로 만들거나 덮개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그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는데 매뉴얼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4번. 분기별 한 회 이상 전문 소독을 실시함. 횟수가 나왔죠? 분기별 한 회 이상. 그 다음에 실내, 외까지 전문 소독을 실시함. 전문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전문 소독 업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전문 업체 소독 확인사항, 계약서, 소독 증명서, 지출 내역.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잘 가지고 계신데 가끔 지출 내역을 빠뜨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출 내역도 꼼꼼하게 구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시고요.
전문 업체 소독을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록, 즉 서류로 확인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4번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자체 소독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 소독만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방영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보시기 전에 여기 지표 적용 기간 보시면은 평가 기준 4번 전문 업체 소독 살서 포함은 실시 여부와 평가 기준 5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함.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이제 자체 소독을 인정하겠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소독에 사용하는 약품이 그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전문 소독제일 경우에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이 2022년도까지 자체 소독을 실시했다라고 한다면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전문 소독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서류에. 그래서 다음 확인 방법을 좀 보실게요. 실내외 소독 자료를 확인하는데 아파트 등 실외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 소독만 확인하겠다. 주간보호가 이런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자체 건물 자체가 주간보호인 기관도 있겠지만 복합 건물인 곳들은 이제 실내 소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실내 소독만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살균, 살충, 살서에 관한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치세요. 살균, 살충, 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빠져있는 게 있어요. 특히 살서가 많이 빠져 있으시거든요. 제가 평가 컨설팅 하면서 한 반반은 되는 것 같아요. 이 살서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문 업체가 소독 증명서 줬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소독 증명서 예시를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살충, 살균, 살서가 모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전문 소독 약품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소독 일자도 있으셔야 되시고 분기별 한 해기 때문에 일자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소독 증명서를 받았을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전문 업체 계약을 하실 때 우리 장규양은 살충, 살균, 살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해 주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관이 2022년도까지는 자체 소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소독 실시 대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소독 일자는 뭐 실제 소독한 일자를 쓰시면 되겠죠. 뭐 2022년도까지였으니까 2년 뭐 1월 5일에 했다. 소독 장소는 저희 센터 전체겠죠. 센터 전체를 했고 자체 소독을 했다. 소독 제품명은 실제 뭐 센터에 구비하고 있으시는 소독 약품을 적으면 되시는데 뭐 메가유제라는 약품을 사용했고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했다. 이렇게 쓰면 되십니다. 그리고 소독하신 분 성함을 적으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자체 소독을 인정하니까요. 자체 소독을 했다라고 하시면 소독 실시 대장을 작성하면 되시고 만약에 전문 업체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계약서랑 소독 증명서랑 이체 내역서, 거래 내역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실게요. 수급자 생활 환경의 일상 소독을 매일 실시함. 신설된 지표네요. 확인 사항엔 실시 주기, 소독 부위, 소독제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면담, 즉 직원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방법을 보실게요. 평가 지표 26번 급여 제공 지침 중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일상 소독을 매일이라 적혀있죠. 매일 실시하고 소독 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함.
그럼 직원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매일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독 부위, 소독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밑에 소독 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어요. 뭐 출입문 손잡이, 안전 손잡이, 난간, 문고리, 뭐 침대, 휠체어, 스위치. 그러니까 손이 자주 닿는 부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 뭐 직원분들이 계속 많이 만지는 부분은 전부 다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독제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적절한 소독제. 차염소산 나트륨이 이제 쉽게 말해서 락스죠. 뭐 락스나 알코올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소독을 하는지 이제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뭐 요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혹시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기관은 매일 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락스를 희석해 가지고 깨끗한 천에다가 묻혀서 뭐 손잡이나 난간, 문고리, 그다음에 스위치, 그리고 어르신들 휠체어를 이제 매일매일 닦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 번은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되게 많이 했던 업무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쉽게 답변 잘 하시고요.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답변이 좀 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한테 정리를 한 번만 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간보호 지표 15번 감염 관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점 사례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지표가. 그럼에도 감점이 되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강조드린 매뉴얼을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읽지 않아서 그래요. 단어 하나 까먹어서 그걸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감점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매뉴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평가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 자료는 제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어의 권 팀장이었습니다.